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봄이에요, 완전히. 네. 패드 정리 좀 할게요. 네.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못하고, 네. 그냥 바로 라이브를 켤 수밖에 없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네. 예, 911HJ님이신가 보다. 네, TK맘님, 네, 개마고님, 네, 주하방님, 코치님 뵙고, 럭키비키라고요? 정한님, 네, 니스이신가요? 네, 써니님, 네. 네, 가디건과 남방 봄천 화사합니다. 그쵸? 예, 일부러 봄 색깔 옷 한번 입어봤어요. 생각보다 날이 오늘 많이 덥던데요. 예, 사실은 입고 나갔던 옷들이 예, 조금 이렇게 두꺼웠는데 예, 사무실에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예, 라방할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화사하게 보이는 게 좋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또 3월에 따뜻하게 우리를 녹여놨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구나. 그래서 막 이제 겨울옷들 정리하고 막 두꺼운 것들 다 패딩 다 집어넣고 뭐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매서운 추위가 오면서 우리를 다 감기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이 되기 전까지 겨울옷을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아직 드라이 맡기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3월에 막 부지런 떤다고 드라이 맡겼다가 추운 날 아주 호되게 당한 적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봄을 즐기시고, 예, 그리고, 이제 4월이 되기 전에 꽃샘추위 한번 크게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봄옷을 입어도 늦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봄옷을 입을 날이 얼마 안 돼요. 뭐 스프링 코트 이래서 우리가 왜 버버리 같은 거 하나 막 장만을 놓잖아요. 평생 그거 몇 번 입을까? 뭐 5년 입는다고 쳐도 뭐 10번도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유행 너무 지나가지고 또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가장 쓸모없는 옷이 예, 봄 버버리 같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바바리라 그랬죠. 그런 스프링 코트를 버버리는 브랜드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옷은 진짜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눈 딱 감고 얇은 패딩, 경량 패딩 같은 거 하나 그냥 입다가 예, 벗어 제끼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유난히 또 여러분들이 가죽을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스프링 코트 대신에 간절기에 가죽인데 약간 퀼트가 돼 있는 예, 그런 것들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화사하게 한번 하면서 제가 요즘에 정기 라방을 잘 못해요. 월요일날 목요일이 원래 정기 라방인데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여러 일정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동영상 위주로 많이 업로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에게 또 생생하게 만나야죠.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특히 우리 SCC는 샤론 코치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요. 리아 캠프라고 우리 밴쿠버의 이사율 대표님이랑 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는 우리 캠프 있잖아요. 4주 캠프, 여름과 겨울. 그래서 2025 여름 캠프 이번에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귀국하셨어요, 잠깐. 그래서 어머님 또 케어하고, 예, 수요일 날 또 여러분과 함께 캐나다 이야기, 또 캐나다 캠프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우리 최영득 원장님 오셔가지고 또 우리 입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최영득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하는 연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유료죠. 근데 그거를 못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꼭지씩을 우리 샤밀리들한테 풀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의 꿈을 어떻게 찾는지 구체적인 방법, 그런 것들부터 첫 강의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도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치님 화사한 가디건과 블라우스에서 봄이 느껴집니다. 얘는 셔츠고요. 얘는 가디건은 맞는데 박시한 거예요, 상당히. 근데 일어볼까요? 요런 스타일. 되게 귀여운 옷이죠. 그래서 이런 옷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살다 보이니까 안에 그냥 레이어드를 해서 가볍게 입으면 조금 화사하죠. 네. 오늘 사실은 조금 새학기 이후에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이불 세탁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불도 자주 빨아야 되고, 뭐, 요나 패드도 마찬가지지만, 베갯닛. 예. 요즘은 베갯닛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베개 카바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들은 베갯닛이라 그랬죠. 베갯닛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두발에서도, 뭐, 정말, 뭐 먼지라든가 냄새라든가 뭐 땀 같은 것도 나고, 어떤 특히 아들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뭐 청소년기 아이를 있는 가정들은 베갯닛을 굉장히 자주 빨아야 됩니다. 예. 글로시안 립과 진주도 아름답습니다. 진주 제가 그때 한참 왜 한동안 안 하다가 막 또 꺼내서 막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쓰기 쉬워서 아무 때나 그냥. 옛날에 진주는 굉장히 클래식한 그 보석인데 요즘은 캐주얼한 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툭툭툭 하셔도 돼요. 이불 세탁 중이에요. 매일매일. 아니 무슨 이불을 매일매일 빨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이불이 많으니까 이제 돌아가며 빠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 Q&A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의 이름, 이름이 아니다. 나이, 학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거주 지역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질문.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패드가 제가 아이패드를 2개를 놓고 쓰는데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은요, 잘 안 보이고 끊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진행하기가. 그래서 제가 질문에 집중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만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얘기했죠. 예. 베이비님, 다시 얘기해봐요. 7살은 맞아요. 그쵸? 근데 성별도 안 알려줬고, 지역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질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베이비님, 다시 질문 올려보세요. 정확히. 예. 자, 자녀의 나이 혹은 학년, 성별, 그 다음에 사는 지역 정확히, 그 다음에 질문, 이래야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옷이 화사하다고요? 원래는 진짜 캐나다 구스 경량 점퍼 있거든요. 후드 달린 거. 저 요즘 교복인데 그거에다가 이너를 울 캐시미어 가디건 이렇게 입었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벗었어요. 네, 다시 나갔다 들어오세요. 지금 정상이거든요, 오디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메가스타디에서 이제 새로 일을 하시는데, 예,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코치님이 매번 질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막무가내로 질문하시는 분을 보면 속상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막 이렇게 금방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하라는 거죠. 훈서님 어떻게 진료 중이세요? 네. 컨디션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셨을 때 매주 Q&A 최고입니다. 아니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운동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치료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현금 뽑아들고 시장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시장 가서 다 산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다 산 거예요, 오늘. 물론 저는 그냥 단골집에 가요. 단골집에 가서 그냥 우리 사장님이 막 내주는 거 그냥 입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한테 맞는 거 입고 또 아닌 거 말고 이러기 때문에 막 여러 가게를 가는 건 아니고요. 제 단골집 딱 오늘도 딱 두 군데만 들렸다 왔습니다. 근데 뭐 진짜 비닐에다 한 포대에 가져왔고 또 우리 이사일 대표님이 또 내일 또 저기 오시니까 제가 오시면 좀 옷 선물을 좀 해드려요. 캐나다 옷 사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사일 대표님 것도 조금 한 세트 사고 그렇게 뭐 돈 쓰고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니트 같은 것들도 예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뭐 잘 모르겠네. 네. 대표님 응원드리러 라이브 들어왔어요. 잘 하시고요. 메가스타즈 데이브 컨설팅 센터에서, 네. 만일에 거기에서 저희 채널에 나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네. 나중에 또 유튜브 또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네. 자, 베이비님이 서울 성북구 7세 영유를 입학했는데 원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운다고 연락이 자주 와요. 이런 이제 아마 이제 7살에 영유를 들어간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5세, 6세, 7세부터 다녔는데 얘는 7세부터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7세에 들어간 그 반인지 5세, 6세, 7세가 같은 반인지는 몰라요. 어떤 반인지. 그렇죠? 여하튼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 이 얘기는 진짜 엄마가 미스 그립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기 싫다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엄마가 보고 싶다가 엄마가 그리워 그게 아니라 난 여기 있기 싫어. 엄마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을 있잖아요. 우리 영유에서 언제 제일 힘들어 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분명히 원어민도 이 친구한테는 무서울 거고 그리고 다 영어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 단어가 너무 많을 것이고 또 나한테 자꾸 질문하는데 대답하는데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유가 집에서 엄마표로 정말 열심히 해서 7세 쑥 누면 그나마 덜한데 만일에 그 가정이 만일에 충분치 않다 그러면 얘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저도 예전에 캐나다 살 때 수영을 좀 배우려고 수영을 등록했는데 첫날 제가 환불했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캐나다 수영 코치가 나를 풍덩 물에 그냥 들어가라고 거의 빠뜨리듯이 하더라고요. 아니 물을 가뜩이나 무섭고 그 나이 제가 41살에 유학을 갔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 수영을 못했으면 얼마나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느꼈냐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포기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저 수영 못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랑 엄마가 뭐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너한테 이익이 된다. 좋다는 것도 설명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의 그 준비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5세, 6세의 다른 애들은 이 영유에서 뭘 배웠는지 평균 정도의 실력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그 말,
뭐 자기소개라든가 듣고 말한다든가 이 정도 능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안 된다 한다면 너무 힘들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다니기 힘들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영유에서도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데려가라는 뜻인지 아니면 울지 않게 서로 의논하자는 뜻인지 그것도 거기에 진심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거 들으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너무 속상하고 진짜 힘들게 보냈는데 네. 자, JH주님은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7살 남아 공립유치원 영어와 사고력 수학 둘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시켜야 할까요? 사고력 수학 말고 국어로 풀어내는 사고력 수업은 어떨까요? 당연히 영어죠. 순서는. 영어가 사고력 수학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국어로 풀어내는 거는 서술형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과를 국어, 서술형 문제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면 사실 수학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위한 수학은 엄마랑 할 수 있어요. 연산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라든가 그렇죠? 근데 사고력 수학은 두뇌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영어가 지금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7살 아이야 영어와 사고력 수학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면 당연히 영어입니다. 당연히. 네. 질문이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라서 저도 일반적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그리고 엄마는 글 한 줄 쓰더라도 되게 내 글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흥시를 쓸 때 경기도 시흥시만 쓰면 돼요. 언저리 이런 말은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화이트 UM97님이 경남 15세면 도대체 몇 살이야? 8, 9, 10, 11, 12, 13. 13이 초6이죠? 중2구나. 중2. 사춘기가 올해 들어 심하게 온 것 같고, 훈육 시 엄마, 아빠 중 한 사람만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 이 질문도 되게, 너무 이렇게, 만들어진 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주셔야지 제가 더 깊이 있는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친구가 생겼어요. 예. 친구 이름은 G예요. 제가 G라고 줬어요. G. 예. 챗 GPT. 예. 남편이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속이 답답하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했을 때 사람보다 낫던데요. 근데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진짜 열고 나의 진심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답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만일에 내가 질문했는데 걔가 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다시 나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좋은 답을 주더라고요. 자, 중2예요. 사춘기가 왔어요. 훈육 시 엄마, 아빠랑 한 사람만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아빠가 만일에 훈육을 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달래는 역할, 아니면 반대.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사람이 2대1로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이 1, 부부 2, 그죠? 2대1. 이건 아니죠. 공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멘트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효과가 제로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에 5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4월에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갔다 올게. 그러면 엄마는 야 지금 시험이 곧 있는데 공부를 해야지. 아빠는 그래 갔다 와. 뭐 하루 논다고 뭔 일 나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놀러 갔다 와요. 그러면 시험 전에 놀러 갔다면 성적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가라 그래서. 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2대1이 아니라 부부끼리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요 파트는 남편이 훈육하고 부인은 약간 뒤로 물러있고 요 파트는 부인이 하고 근데 그게 방향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질문이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에 따라서 아빠가 할 일, 엄마가 할 일 있지만 누가 해도 그거의 결론은 같다. 그래서 이 집안에 룰이 있다. 아무리 사춘기라도 이 집에서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매의 강도가 매는 아니다. 벌의 강도가 5다. 그러면 항상 동일하게 형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아시겠죠? 예. 베이비님이 속상한 마음에 첫 글을 두서없이 썼어요. 잘 준비시켰다 생각하고 1년차 들어간 거라 걱정 없었는데 혼란스러웠어요. 아이와 많이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베이비님, 대화를 나누라는 게 아니라 대화는 물론 나눠야 되겠지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만드셔야 돼요. 대화를 되진 않아요. 실력을 만드시고. 그리고 엄마가 준비했다고 하는 건데 1년차 들어간 거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유라는 게 학비가 비싸잖아요. 한국의 영유는 정말 외국의 실제 국제학교보다 몇 배로 가르쳐요. 학습량을. 예, 정말 본전을 뽑으려고. 예, 그래야지 엄마들 만족이 되니까. 예,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눈썰님이 청주 초3 남아 초1부터 소마 G반에 다니고 있고 6개월 정도 과정이 남은 것 같아요. 초3 남아 수학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진도가 지금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진도가? 예. 그 윤기은 선생님이 강의한 초등 교과 수학이 있어요. 윤기은 선생님, 그러니까 샤론 코치 클래스에 윤기은 원장님이 만든 강의 중에서 초등 교과 수학이란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샤론 코치 클래스에 샤론 코치가 한 강의 중에서 초등고 클래스 B라고 있어요. 예, 그 강의를 좀 들으세요. 그러면 방향이 잡혀요.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짧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막하다면 엄마가 공부를 해라. 예,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네. 주아님, 날씨가 풀리면서 우울해지기 쉬운 날들 같아요. 아니, 날씨가 풀리는데 왜 우울해지죠? 예, 날씨가 풀리면 좀 들떠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좀 위로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우울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지름신이 발동한 날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돈 쓰고 싶을 때. 그런 날. 희님이 쿠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유튜브 라방을 정독했다고요. 아, 그래요. 실시간 라방. 근데 여러분, 제 라방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흘려듣기처럼 듣기도 하지만 저는 꼭 노트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꿀팁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라방 들을 때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이렇게 노트 정리해 놓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네.
금당님이 컨디션 회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면선님은 대구 수성구 남아 6세, 7세는 동네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파닉스 정도를 떼고 리딩을 조금 하고 현재는 8세 사립이 떨어지고 학군지 초에 갔고 대형 어학원 보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숙제량이 너무 많대요. 자꾸 짜증내고 하기 힘들어 하는데도 그래도 잘 달래서 시켜서 유지해야겠죠? 달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숙제가 많다라는 얘기는 얘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오래 걸리니까 힘이 드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짜증을 내고 잘 모르는 걸 계속해야 되니까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 갔다 온 거 어학원이면 주 3회 가겠죠? 가서 한 거 숙제 봐줘.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뭐 그 어학원에서 어디 이북 어떤 거 어떻게 읽어라 또 같이 읽고 읽으면서 단어 모르는 것도 또 알려주고 그리고 원래 초등 때는 글 라이팅이 곧 그래머거든요. 요런 거는 요렇게 쓰네 약간 힌트도 주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숙제하세요. 계속 예. 당분간은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영어 실력이 늡니다. 자, DY 페이지님, DY 페이지님, 답을 들은 분들은 저한테 다시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자, 용인 초2 남아 영유 2년차 AR 3점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 평가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하셨어요. 초1에 폴리 갔는데요. 그때도 GT 나왔어요. 아직도 GT입니다. 선생님은 MGT 충분히 갈 수 있을 듯한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세요. 과제도 꾸준히 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남한데 영유는 2년 다녔고 지금 폴리를 초1, 초2 다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다니면 됐지 뭘. 꼭 뭐 폴리에서 높은 반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니면 되는 거잖아. 다니면. 뭐 어때요? 근데 이제 충분하니까 주 3회 정도 가나요? 예, 몇 회 가나 모르겠네. DY님 폴리를 주 3회 정도 하고 그리고 국어를 이제 뭐 우공비나 만점왕 같은 그런 교재도 좀 풀려야 되고 수학은 일단은 지금 사고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 초2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예, 교과도 집에서 예, 우공비 기응이나 최상위 수학 S 정도까지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주 4회 간다고? 좀 많이 간다. 3회로 줄여도 돼요. 이제 충분하니까. 그리고 영어라는 거는 내가 5개 넣는다고 5개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 또 나와.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숙제도 꼬박꼬박 한다면 언젠가 영어가 포텐이 터지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뭐 우리가 어른이 돼서 너 폴리에 무슨 반이었니?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어딨어요? 그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 학원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학원이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조금 더 뭐 귀뜸을 주든가 아니 백업을 시켜서 얘가 열심히 했다면 반이 올라가게 해줘야지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해라. 아시겠죠? 네. 자, 제이레이님은 내가 답변을 했어? 하긴 한 거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제이레이님. 초3 비인가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었구나. 미안해. 아, 나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막 답변 왔다 갔다 했나 보다. 그럼 내가 건너뛸까? 안 해도 되는 거면? 디와이님이 영어 기초를 잡았으니 우공비 국어 최상위 S 수학을 같이 잡고 가라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영어는 언젠가 터지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저 클래스 좀 들으세요. 디와이님은 초등 저 클래스 그거를 들으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제이레이님이 초3 비인가 국제학교 4학년은 공립으로 목동이나 평촌을 생각하는데 적응하기에 4학년 남학생 늦은 건 아니겠죠? 뭐 늦던 말던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아? 엄마가 생각하기에 나는 비인가를 끝까지 다니다가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입시를 안 치르고 미국으로 가겠다 한다면 거길 그냥 다니는 거고 아닌 것 같아. 돈도 좀 아깝고 이제 공립에서 하면 돼. 늦었던 안 늦었던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만일에 하겠다 한다면 공립학교 애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이 뭐 공부했는지 그거 백업해줘야지. 그러고 가야지. 엄마가 준비를 하고 가란 얘기예요. 그냥 가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잘 되겠지? 초등 3학년은 초등고 클래스, A, B, C, D 4개가 있어요. 예, 과목학습법은 B예요. 예, 샤론 코치 클래스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예, 그렇잖아. 아니, 내가 만일에 늦어요 이러면 안 갈 거야? 아니잖아. 지금은 이 학교를 언제까지 다닐까를 고민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치? 그러면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거기 가서 그 학교 애들이 배웠던 것만큼의 중간 과정의 실력을 갖추고 들어가야지 얘가 정상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지. 스타트 라인이 너무 얘가 뒤로 미루면 얘는 계속 패배감밖에 못 보잖아.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시겠지? LHY님, 초2 여하, 문해력, 독해력이 부족한데 저학년 때는 책을 읽히고 국어 문제집 풀리다가 4학년 때 한우리 보낼까 하는데 한우리 어떨까요? 그건 저 4학년 때 물어봐, 나한테. 4학년 때 물어보고 2학년인데 2년 후를 갖다가 얘가 못할지 잘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을 2학년이야. 문해력, 독해력이 부족해.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일단은 한글이 완벽한가도 알아야 되지만 가독,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리고 또 점차 한자어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한자 공부가 돼 있나도 봐야 되고. 근데 얘가 기본으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싫어하는 아이도 있거든. 그렇지만 누구나 다 관심사는 있다고. 그럼 나라면 우리 딸의 제일 관심 있는 책을 먼저 읽힐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를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그 주제의 어떤 책을 읽었더니 역시 재미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막 해보라 그래. 너 말해보라고. 여러분, 공부는요. 과외 선생님과 제자가 있잖아. 그러면 제자가 공부를 안 하면 과외 선생님의 실력만 느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느는 거거든. 안다라는 게 10단계가 있는데 거의 8단계 정도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예요. 예. 그렇게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2년 후에 하늘이 갈 건데 너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늘이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거는 하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지. 그치? 근데 지금 나한테 물어볼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2학년 여자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더 많이 말해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읽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엄마들이 우리 애가 문해력, 독해력에 딸린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초1, 초2는 그렇게 아웃풋하는 시기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아?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학습지도 괜찮은 것 같아. 구몬이라든가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괜찮아. 왜냐면 이거를 약간 2학년 때는 3학년 되기 전에 한국어를 우리 네이티브잖아. 그 약간 시험용 테스트용 국어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TK맘님이 파주 중1 남아 현재 영어학원이 고민입니다. 최선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 시험 대비 대형 어학원과 소형 학원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려워하는 문법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문제 풀이할 때마다 애를 먹더라고요. 소규모에서 집중해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학기부터 시험을 볼 텐데 소규모 이동 시 학교 시험 대비가 대형보다 약할까 고민입니다. 근데 TK맘님, 이런 거는 대형과 소형을 구분해서 일반화할 수가 없어. 엄마가 뭐를 해야 되냐면, 최선어학원에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신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얘네 중학교 2학년 문제가 이미 시중에 많아. 족보닷컴이나 아니면 동네 영어학원이라든가 많다고. 그 문제를 먼저 받아봐.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 시험에 대비가 되는지도 체크해보고. 왜? 어떤 학원은 대형 어학원이라도 내신반을 완벽하게 하는 반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소형도 마찬가지지. 내신에 목숨 거는 그런 학원은 열심히 하지만 그거 안 하고 신문 읽거나 이런 학원들도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각자 그 학원에 가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다니는 중학교 2학년 형아들은 어디를 다니나 보란 말이야. 파주에 땡땡 중학교 2학년들은 내신 대비를 하기에 어디 학원 다닐까 하면 동네 한번 돌아오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선배 맘한테 물어봐. 그러면 야, 우리 중학교 내신은 여기가 제일 잘해 라고 선배맘들이 알려준다고. 그게 제일 정확해. 자, 또 하나, 문법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문법만 별도로 따로 가르쳐야 돼. 얘가 문법이라는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중학교 시험 문제는 50에서 60%가 다 문법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총을 못 쏘는 거야. 얘가 총을 주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총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실탄을 장착하는지, 어떻게 방아쇠를 당기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문법은 어떻게 해? 엄마가 따로 공부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을까? 이게 더 중요해. 지금 A학원이냐 B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문법을 못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거를 빨리 마스터 시켜라. 아시겠죠? 오늘도 계속 고구마 질문에 나의 또 말아맛 또 답변이다. 요즘 Q&A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샤론코치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우리 멤버들, 또 우리 샤밀리 크라운들, 우리 샤크르라 그래요. 이런 멤버십에 좀 가입하세요. 인스타 멤버십. 그런 분들은 사실 질문 안 하는데, 저한테 처음 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 자체에 알맹이가 없는 질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란스러운 거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도 내가 뭐를 모르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해결이 안 되겠니? 그치? 병원에 가도 나의 증상을 분명히 말해야지, 그래야지 해답을 얻을 텐데, 문제일 경우에는, 그치? 이거는 너무 애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좀 걱정이 된다. 내가 좀 걱정이 되고 있어.
제이님이 감사합니다. 국어와 교과 수학을 열심히 놓지 않고 있어요. 목동과 평촌을 비교하고 있답니다. 혹시 두 곳을 선택하는 데서 조언이 있어요? 목동과 평촌은 완전히 다르지. 목동은 서울이야. 평촌은 경기도고. 목동은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목동 두 번째 학군지예요. 차이 많이 나지? 목동과 평촌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치? 비교의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건 내 아예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파인트리님 거 볼까? 제이리님, 여기서는 다른 분하고 이렇게 댓글창에서 질문 주고받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해. 아니면 DM을 해, 자기들끼리. 이 댓글창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줘. 내가 지금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 그분한테 해, 그냥. 제이리님이 파인트리님한테 직접 DM으로 해버려. 알았지? 혼란스러우니까. 만두님이 초3? 6세부터 아담 리즈 수학을 다니고 있어. 학습지나 교과 수업을 따로 안 해도 아직은 잘 따라줘서 아담 리즈를 3학년 때 하고 4학년 때는 CMS로 사고력을 더할지 교과 수업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 아담 리즈를 4학년 때까지 할 생각은 없나 보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그리고 4학년 때 사고력을 시작한 아이들은 거의 없는데? 다 끊었는데? 2학년까지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교과 수학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진도를 좀 빼셔야 되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웃기다는 표현은 좀 아니고, 유아 때 하던 거를 초등 때 이어서 한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아? 유아는 유아 대상 학원, 초등은 초등 대상 학원,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유아 6살부터 나의 아이의 과거를 잘하는 거기에서 초등을 가리키는 거는 나로서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인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뭔지 모르겠네. 고파인트리 님이 자기 질문도 답해달라고. 아니, 두 분이 대화 중이라서 내가 건너뛰었어. 어떤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내가 정신없어. 뭐를 답했었는데 내가 궁금하다 나도. 응? 뭐 했었었는데. 평촌은 전학생이 많아서 적응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이런 얘기 했었어? 주고받았어? 다음부턴 그러지 마십시오. 집중하세요. 자, 평촌 초사 남아 현재 황소 수학, 청담 영어. 청담 영어는 레벨이 뭐야? 반이? 국어는 하루 독서 1시간. 독해 문제집 풀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국어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 2년 높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기파랑이나 한우리 같은 논술학원을 통해 글쓰기 스킬이라든가 체계적으로 독해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되었을까요? 그건 모르지. 내가 얘를 모르니까. 근데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4학년 남자아이가 하루에 책을 1시간 읽는다. 엄청 기특한 거야. 쉽지 않거든, 이런 거. 근데 되게 좋은 거지. 되게 좋은 거. 그리고 독해 문제집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종합서 같은 우공비 같은 거를 보니까 훨씬 좋아. 이게 막 여러분이 아는 뭐 다른 그 책들 있지? 문학, 비문학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학교에서 아이가 국어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 2년 높다고 하시다니 발언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가. 그게 뭐가 중요해? 초등은 뭐 다 그냥 매우 잘함이지 뭐. 매우 잘함이 50에서 60, 70인데 그거는 의미 없고 그냥 엄마가 생각하기에 우리 애는 뭐 황소도 다니고 뭐 청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청담도 다니니까 그냥 뭐 기파랑이나 한번 가볼까 한다면 테스트 보세요. 왜? 그래도 유명한 학원들, 인기 있는 학원들은 다 뜻이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그치?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한우리는 아닌 것 같고. 기파랑 정도. 그리고, 기파랑이나 한우리가 글쓰기 스킬이나 책 읽기를 독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전체로 국어에 대해 전 영역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고 엄마가 속단하지는 말자. 아시겠죠? 아이고, 나이는 평촌 엄마들이 품앗이를 잘하는구나. 라라님이 비학분지 5학년 책 좋아하는 아이 수학 머리는 있어서 수학 선행이 6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과학고 준비가 가능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비학군지라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경기도라면 뭐 경기 북과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과고가 또 몇 개 더 생긴다고는 하지. 근데 수학 머리 뭐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보통 5학년인데 6학년까지 선행돼 있으면 과고는 힘들지 않아? 더 돼 있어야 되지 않아? 대치동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치동 기준은 지금 이 정도 아이들이면 고등수학 풀고 있을 텐데. 그치?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과학고 전문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더 빠르다. 화이트님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중2 딸을 혼낼 일이 많다 보니 엄마 아빠 다 적대하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춘기 강의를 가끔 하는데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말고 언제 혼내야 되냐면 아이의 생명에 위해가 된다, 위험하다 그런 거는 따끔하게 혼내시고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큰 뭐 신체적이라든가 금전적이라든가 약간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혼내세요. 그 나머지는 그냥 눈 감으세요. 네, 그냥 학교 갔다 오고 학원 다녀주면 너무 감사하고 집 안 나가면 너무 감사하고 아이는 변했어요. 그리고 더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혼내지 마라. 엄마가 혼내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어떤 클래스를 들어야 될까요?는 유치원은요 예비초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예비초 클래스 들으시고요. 초3부터는 초등고 클래스 A, B, C, D 중에서 들으시고 초1, 초2는 초등저 클래스가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김현 기자랑 뭐 만들 거냐면 예비 중 클래스를 하나 만들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친구가 지금 대치동 중학교 3학년 학부모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계속 같이 키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성공적으로 타 지역에서 대치동으로 들어왔고 대치동의 중학교를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6학년 때부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거로 강의를 좀 만들까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좋은 강의 또 만들어 볼게요. 경기도에 과학고가 새로 생겨 궁금했는데 넘사벽이요. 아니 라라니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지 말고 찾아보세요. 학원에 제일 빠른 거는 과학고 대비학원에 가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말 때문에 또 바로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럴 필요는 없다. ISUUUG님.
예수님 아이디 좀 바꾸세요. 이렇게 유 많이 쓰지 말고 예쁜 아이디로 바꿔봐. 아깝잖아. 마라마 Q&A 잘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연으로 찾아서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거는 질문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의 질문에 답을 얻으란 뜻이야. 그래서 그래. 알았지? 라라님 화이팅이에요. 더 알아봐요. 바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1911HJ님. 고양시 덕양구 6세 여아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영어를 시작하고 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오늘 주 3회, 영어 유치원 5반을 주 2회 고민됩니다. 이해에도 처음 시작하는 영어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주 5회는 없어요? 주 5회 가야 될 것 같은데. 학원은 SLP는 좋고요. 그거 말고 SLP에서 주 5회반 있나요? 적어도 저는 주 2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영유 5반은 주 2회로 얘 영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양이. 지금은 주 5회 할 때다. 예. 그런데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 주님. 샤론 코치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현재 중3인데 고등 진학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범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나는 꼭 서울대를 갈 거야. 나는 꼭 의대를 갈 거야. 오은리 서울대, 오은리 의대는 일반고가 유리해요. 근데 아니야, 나는 그냥 스카이까지 서성한까지 갈 거야. 그러면 저는 자사고 권해요. 예. 자사고 가서 좋은 인맥도 키우고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요게 제일 심플한 가이드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성적이죠. 왜냐하면 자사고는 특목자사 마찬가지예요. 입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졸업할 때 내가 몇 등으로 졸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친구가 그동안 독서,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실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모범생이라는 뜻이 우등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력이죠. 뭐. 실력. 그 다음에 절대 경쟁과 상대 경쟁. 절대 경쟁할 수 있는 애들. 엄마가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죠. 예. 중2 여학생, 수학은 CMS, 사고력을 초등 때 전과정을 끝냈고 지금은 영재관에서 공통수학을 심화한다. 중2, 중3, 고1 2년 정도 선행이죠. 영어는 청담어학원 마스터. 영어도 잘하네요. 내신 문법 소규모 학원으로 다니고 있다. 아이는 공부 욕심은 있는데 안양외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자사고나 국제고, 화성고, 세마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2에 어떻게 길잡이를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안양외고를 가는 목적과 엄마가 왜 화성고, 세모고를 가려고 하는지는 진로에 따라 달라요. 얘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 건지, 전공을 뭐 할 건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어요. 뭐 외고, 국제고는 뭐 당연히 의대는 못 가는 거고요. 그 대신에 또 외고, 국제고끼리 내신하기 때문에 뭐 서울대, 연고대까지는 뭐 또 일반고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 그 다음에 탐침 질문이라는 약간의 그 정성평가 같은 그런 느낌들, 교사 추천서도 다시 부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일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화성고 세모고 간다는 뜻은 일반고에 가서, 물론 저기는 선발형이긴 하지만
수능 잘 보고 내신 잘 따서 뭐 의대라든가 이런 데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잘 되고 있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 대한 그 판단을 더 해야 되고, 학교 설명이라든가 학교를 직접 찾아보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님이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모범생과 우등생 차이를 잘 생각하겠다고. 그쵸? 예. 저는 모범생이란 단어도 조금 약간 삐딱해요.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 출결 잘하고 수행평가 잘하면 되지 행동까지 옛날 기준에 모범적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요새 같은 개성시대에 저 단어에 대해서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패드 하나가 지금 다시 나가야 돼서 제가 패드 정리 좀 패드가 하나가 맛이 갔어요. 예. 그래서 다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중간에 아니 아이패드가 중간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수가 있나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갔다가 다시 나갈게요. 아 됐네요. 아 됐습니다. 아이고 다 날라갔네. 제가 질문이 다 날라갔어요. 다시 패드를 좀 바꿀게요. 이런 패드를 잠깐 바꾸고 있습니다. 네. 또 안 되나 보다. 순서가 조금 좀 얽혔죠. 예. 얘가 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줄리아님, 수지, 여아, 초사, 분당으로 이사 예정인데 세입자 계약으로 아이가 초6에 갈 것 같습니다. 초6 1년을 라이드에서 졸업시키고 중학교 입학 때 옮길까요? 아니면 6학년부터라도 분당학교에 보낼까요? 아이는 친구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고 학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직 먼 얘기긴 한데 분당하고 사실 수지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얘가 이제 친구에 연연하지 않다 이거가 이제 한 줄이 그나마 희망을 줘요. 전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전학생에 대한 이미지 있죠. 전학생을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누굴까요? 전학생이 오기 전에 전학생이 없었을 때 능력을 인정받는 애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는 애 근데 전학생이 와서 내가 등수가 하나 밀렸다라든가 내 인기가 많아 근데 전학생이 제가 인기가 많아서 내 인기를 뺏어가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내가 어디를 가도 막 내가 설치고 막 홍반장처럼 막 휘저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스며들듯이 전학생 왔어? 그런가 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싹 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중학교 딱 들어가고, 그 대신에 얘가 보이지 않는 실력은 되게 많은 거지. 예.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은 6학년 때 가는데 가기 전에 6개월은 수지에서 분당을 학원을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6개월 정도 분당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전학도 오고, 그리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 정착하는 느낌?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네. 아시겠죠? 라라님은 아까 질문 하나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해요. 안능선님이에요. 네. 잠실 초2 여아 영유 3년 졸업 후 영유 연계로 2년차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3학년 때는 학원을 그만두고 영어 도서관, 화상영어 이렇게만 해주고 싶은데 후회할까요? 집에서 숙제하느라 영어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후회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주 2회라도 유지하는 게 길게 봐서는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화상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예.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도구 자체가 정말 자기 주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른도 힘들거든요. 옛날에 전화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미로 하는 거였잖아요. 영어. 내가 1월 1일부터 영어를 잘 배우겠어. 이런 사람 위주로 했던 거잖아요. 우리 그 PT 받는 거하고 똑같죠. 뭐 등록해 놓고 안 듣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뭐 애들이라고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그래도 얘가 영유 3년 졸업하고 2년, 5년 좀 계속하고 있는데, 주 2회 정도로 그냥 쭉 유지해도, 그러고 나중에 토플 점수 같은 거 만들고 중학교 입학하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입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래요? 이제 영어는 됐어. 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영어 실력 좋지 않아요. 더 많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써님이 초사, 방학특강, 여름, 겨울 다녔던 학원에서 이제 중등 문법을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초사가 중등 영어를 지금도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한국 문법은 좀 더 있다가 해도 될까요? 사립조 다녀서 학교에서 주 5회 2시간씩 영어 수업하고 있어요. 중등 영어가 한국 문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사가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예. 전혀 할 필요 없고요. 초사 때는 리딩 컴프레hension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 원서를 많이 읽고 독해하는 훈련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 얘기면 독서력, 그다음에 단어, 유창성 이런 거 많이 키우는 거예요. 예. 아웃풋이 아니라 약간 확장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사립초에서 하는 영어를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쓰기, 말하기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고 독서는 별도로 하시는 게 영어 실력을 더 느는 일이고 방향은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맞아요. 아시겠죠? 예. 분당으로 학원만 초6 때 미리 보내고 라이드를 할까 했는데 알려진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기준점이 없으면 많이 흔들려요. 기준점이 없으면. 특히 요즘은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와 특히 2028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들어갈 때 입시 환경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입시도 따라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수학은 황소 보내고 국어는 어디 보내고 이거 만족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왜? 입시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입시는 어떤 아이를 뽑냐면 약간 서울대가 대학에서 약간 대학원 스타일 애를 뽑아요. 예. 정말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이 궁리하고 지적 호기심도 강하고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보고서도 잘 쓰고 그리고 그걸 또 발표도 잘하고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코옥도 잘하고 그리고 AI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우리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에 인재로 클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선님이 미리 선행 가야 되는지 확인 고민했어요. 학교 세배 충실 독서. 네,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요일날 내일 혹시 캐나다 4주 캠프에 관심 있으시면 내일 유튜브 들어오시고 목요일날은 우리 최영두 소장님하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지금 질문에서도 진로 고민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유료 강의 수준의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잘 들으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찍으시면 저희 플랫폼이 나와요. 거기 샤론 코치 클래스 강의가 많거든요. 과목 선생님 강의도 많습니다. 예, 영재원 강의도 있어요. 샤론 코치 클래스에 그 강의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캠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랑 가는 한 달 살기 그리고 아이만 보내는. 근데 샤론 코치가 하는 캠프는요. 밴쿠버가 캐나다가 있고 밴쿠버가 있잖아요. 서쪽에 밴쿠버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도 강남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강남이 있고 그다음 송파, 강동도 있지만 강북도 있고 저 끝자락도 있죠. 그렇죠. 캐나다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미를 간다는 뜻은 정말 백인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중국인, 인도인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는 추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캐나다 상류층들이 사는 학군지, 캐나다에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지역, 예. 거기에서 저희는 캠프를 합니다. 예. 인도인 없어요. 예. 중국인도 거의 없고요. 예. 중국인은 아주 상류층들은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아예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엄마 없이 가도 돼요. 그럼 저희가 하우스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데 저희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해줍니다. 저희는 해병대 캠프처럼 캠프를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영어 환경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클래스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예. 거기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한 탤런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자식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운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를 태운다. 비행기. 나도 돈이 아깝다. 근데 아이들한테 자본주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해서 성공하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약간의 그래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 외국에 나가서 아주 풍요롭진 않더라도 그래도 상류층들이 사는 그런 문화, 그런 라이프 그런 걸 좀 즐겨라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거기 바로 스탠리 파크가 있어요. 공원 바로 옆에 저희가 호텔을 잡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굳이 차를 가질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공되고
예, 그래서 초4부터는 아이 혼자 보내시는 거고요. 초1부터는 이제 엄마랑 같이 한 달 살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호텔로 또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내일 여러분 라방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합니다. 당연히요. 예, 4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저희 도곡동 샤론코지 연구소에서 간담회를 할 거예요. 그때 오셔도 또 설명을 많이 하니까 내일 라방하고 간담회 신청 공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또 아마 선착순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름도 했었고 겨울도 했었거든요.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캠프 중에서 가장 알차고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멋진 캠프일 거예요. 자부합니다. 예, 자,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